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비네코입니다. 횡령 및 배임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592억 원에 이르는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중 상당 금액이 돈 세탁을 거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사용됐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게 김성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일 것입니다. 자,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재명의 이름이 9번 등장하는데 특히 김 전 회장의 뇌물 및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의 일부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밀반출하기 전에 경기도 측과 사전 협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전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금 500만 달러와 이재명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는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대납 방안을 상의한 후에 실행에 옮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을 대납하기 전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요청이 먼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재명을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는데 대신 경기도 관계자라고 표현해 추가 수사 여지를 남겨놨고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측과 상의 후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에게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횡령 및 배임 혐의는 김성태 개인과 쌍방울의 문제이고 이재명과 관련하는 것은 북한의 돈을 대납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선 이미 김성태 전 회장이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죠. 그게 뭐냐? 북한이 준 800만 달러 영수증입니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 등이 작성해준 800만 달러 영수증을 검찰에 이미 제출했고요. 또 한 가지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나온 확실하고 명확한 근거인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이 김성태 전 회장에게 건넸다는 친서 내용 일부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의 검찰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법정 화면에 띄웠는데요. 김성태 전 회장은 2019년 5월 12일 중국 단둥에서 북한의 대남 민간부문 경제협력을 담당하는 단체인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쌍방울은 당시 이 합의를 통해 지하자원 개발, 관광지 및 도시개발, 물류유통, 자연에너지 조성, 철도건설, 농축수산협력 등 6개 분야에 대한 우선사업권을 취득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김 전 회장이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된 것인데요. 김 전 회장은 해당 친서를 중국 출장에 동행했던 계열사 사장에게 친서 내용을 읽게 했는데 여기에 김영철이 자금을 보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명목으로 북측에 500만 달러를 건넸다고 하죠. 5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직후인 그해 5월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김영철이 보냈다는 친서에는 앞으로 경제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밖에 또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경기도 역시 김성태 회장이 북한 김영철로부터 친서를 받을 때를 즈음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 명의로 김영철에게 편지 형식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보냈다는 돈의 실체를 입증하는 증거들과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김성태가 호흡을 맞추며 서로 협업했다는 증거들도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오늘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를 불러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에게 충성한 이들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가 이어지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심도 출렁이기 시작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양당 격차가 두 자릿수대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야당 탄압에 당당히 임하겠다며 이재명이 세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하고 당이 총동원령까지 내리면서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민주당이 지지율 늪에 빠진 모습입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업체 국민리서치그룹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8.1%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이들은 31.3%로 나타났습니다. 양당 간 격차는 두 자릿수 격차인 16.8%포인트였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재명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으로 모두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상황이 포함된 결과로 검찰이 이재명을 상대로 조만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과 이재명을 방탄하고 있는 민주당에 직격탄을 날리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55.9%였던 반면 야당 탄압이 목적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의견은 34.6%였습니다. 앞서 다른 영상에서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검찰이 이번 주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이재명이 받고 있는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함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이재명 방탄에 나선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고 민주당의 단일 대우도 깨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재명을 방탄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마지막 짧은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성접대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책을 발간한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이 책이 어떤 형식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이재명의 민낯을 철저히 까발렸던 장영하 변호사가 쓴 책 굿바이 이재명과 비슷한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강신업 변호사는 오늘 보도자료에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논의 끝에 이준석의 실체를 분석하고 성접대 형사사건의 사실관계, 수사 과정 중 에피소드를 담은 책을 공동 집필키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성진 대표는 이준석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로 강 변호사가 김 대표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바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책 제목을 거부해야 할 미래로 정했다며 이를 3월 중 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준석이 낸 신간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내용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출간이 예고된 이준석의 저서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겨냥해 책 제목을 지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부할 수 없는 미래, 거부해야 할 미래, 참 재미있는 발상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과 관련한 성접대 의혹 뭔가 좀 흐지부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제 기억으로는 작년 10월경 경찰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사실상 성접대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 이 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보도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타이밍에 이런 책이 나온다고 하니 이준석에 대한 실체를 까발림과 동시에 성상납 문제를 다시 대중들에게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듯합니다. 당시 이준석은 경찰 단계에서의 3인 성호식의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는데 그건 이준석 네 생각이겠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